왜 지금 주민 주체 관혼상제인가? 여기서 이제 주민 주체, 관혼상제 이 두 가지의 이제 중점을 우리가 이제 둘 수 있는데, 먼저 이 관혼상제라는 것이 뭐냐? 의미상으로 보면 관은 성년식입니다. 혼은 결혼식이고 상은 상장례, 장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그분을 추모해서 그분이 평상시에 한 말씀이나 행적이나 또 후손들한테 미친 은택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는 제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관혼상제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죽은 뒤에까지 추모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편한 말로는 인간의 통과 의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제 주민 주체라는 말을 여기다 넣었느냐? 우리의 전통의 어떤 상장례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입니다. 일제시대에 이제 이 상장례 부분이 법적으로 이제 제정되고, 또 해방 이후에 이제 1968년인가 가정의례 준칙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건전 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혼상제, 해혼례, 해갑,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근대화, 산업화라는 어떤 추세에 따라서 편리성, 간소화, 이걸 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제 사실은 상업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하나의 상품이고 장례식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관혼상제 할 때 첫 번째 이 성년식은 아예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1985년에 제가 이제 공주에서 공주 청년유도회를 만들고, 공주 청년유도회에서 성년식을 1년간 준비를 해서 86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혼상제, 성년식, 혼례식, 장례식,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또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치러졌는가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의 마을 축제였다. 특히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는 상주와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전통적인 어떤 축제였습니다. 또 그 축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화합과 소통은 물론이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변한 것이 주거문화입니다. 이 주거문화가 아파트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관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서. 80년대 영화에 보면 이제 관이 이제 곤드레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의 장소, 이제 이 장례식장이 이제 생기게 됐고,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의 장례, 이 방식으로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런 어떤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없앴어야 할 일제의 유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완장이죠. 완장이라든지 리본이라든지 수의, 검은 상복,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장례식장 가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국화꽃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일제의 유풍입니다. 일제의 유풍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장례 행렬을 보면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좀 덜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재계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이병철, 그 다음에 현대의 정주영, 완전히 국화꽃 일본적인 어떤 유풍을 그대로 답습한 그런 어떤 장례식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이제 장례식이 치러질 때, 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질 때의 큰 차이점이라면, 마을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떠내보내는,
산자와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하는 이별식이었다면, 이쪽에서는 편리성이 추구되다 보니까 망자는 냉동창고에 넣고, 또 빈소에는 이제 영정만 모시고 국화꽃에 장식해서 봉투만 받는 이런 어떤 장례식 절차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화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어떤 마을을 만들고 어떤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보면, 결국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죽고 죽은 분을 추모하고 죽은 분과 영원히 헤어지는 연결식을 치르고, 이것은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과 어울리면서 인간 속에서 죽는 건데, 지금은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한다기보다는 산업화나 경제에 필요한 수단적인 도구적 존재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절대 빈곤의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뭐 10위권 안에 든다, 경제 수출 대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있는지,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준다면 어떤 삶을 사는 사회, 어떤 인간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관훈상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어떤 통과의례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움을 실현할 거냐, 다시 얘기하면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여기에 이제 부의 분배 문제, 경제의 분배 문제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관훈상제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는 장례식을 가지고, 전통의 장례식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그 사업을 추진도 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현재에서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선진국, 경제선진국, 인간다운 삶을 사는 나라, 이걸 만들어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훈상제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그 출발선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 관훈상제를 이 시대에 제가 얘기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짚어볼 것이 이 성년식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다가 주민주도라는 말을 써가면서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내 나이 때만 하더라도 어떤 청소년을 만나면 저 아이가 어느 동네에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거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옆집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삭막한 어떤 지역과 인근과 이웃과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어떤 장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공동체가 붕괴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성년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의 주민과 또 성년이 된 청소년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오늘날 제가 주장하는 성년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년식은 누가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되느냐? 지역 주민들이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과 소통하고 화합을 한다면 그 청소년들을 통해서 다시 마을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주체로서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성년식을 각 읍면동 단위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례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현대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부분도 혼례라는 건 본인 자신도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 변화의 부분을 지역 친구들과 지역의 주민과 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7조, 8조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가령 내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에서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박물관에 이제 벚꽃 필 때 같은 경우는 풍광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할 수 있게, 또 왕릉에서 하면 왕릉에서 할 수 있게, 또 유네스코 이제 등재된 그 산성공원 거기서 한다면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는 혼인예식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결혼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 혼인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 또 그 법령에 보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주민이 주도가 되는 이 문화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문화, 민족문화, 민족의 전체성,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길이다.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성년식, 혼례, 장례식, 이것을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이 관원상제 자체를 마을 공동체 복원운동의 가장 핵심으로, 가장 기초 토대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사회, 어떤 국가, 어떤 마을,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사회를, 어떤 마을을 물려줄 것이냐.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이제 의정척사파들이 서구문물을 배척한 주된 이유가 이권, 돈, 물질적 풍요, 이 속에서
서양 문물이 간과한 것은 인간을 간과했습니다. 인간이 없는 풍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풍요, 이 부분 때문에 마침내 인간의 국가가 아닌, 인간의 사회가 아닌 짐승의 사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짐승의 사회는 뭐만 있습니까? 짐승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은 약육강식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 가지고, 또 지위라는 것 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각자가 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짐승의 세계에서 각각이 가진 힘과 발톱과 이빨로 정글을 지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21세기의 화두는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21세기는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철학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 권력을 잡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을 존경할 거고 그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는 인간다운 삶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다운 삶의 척도는 재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다운 어떤 문화를 향유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문화가 뭐냐? 인간의 문화가 뭐냐? 인정의 문화가 뭐냐? 인간다운 삶의 문화가 뭐냐? 그것은 저는 관훈상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훈상제가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의 어떤 약육강식, 이권쟁탈, 이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그 존경은 왜 받느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역 주민과 인간이 함께 소통하고 행복한, 그런데 기여한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는 주된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지닌 그 역량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협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 인간의 삶의 문화,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 복원운동의 핵심이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세계 최고의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